옷에 조금만 뭐가 묻어도 갈아입혀달라는 아이들이 있죠. 모래나 흙, 문 손잡이를 못 만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했나? 엄마 제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해서 계속해서 뭔가 엄마에게 확인을 하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강박증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샷 장쌤입니다. 오늘은 강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아강박증 그리고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강박증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것과 강박장애는 확연히 다릅니다. 둘 다 높은 불안 때문에 발생하곤 합니다. 강박적 성격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만 어떤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그 상황 통제하는 행동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강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강박장애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obsession이죠. 어떤 불안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사고, 생각들을 obsession이라고 하죠. 내가 집착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리고 한 가지 더, compulsion. 이 불안한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부분 같이 나타날 때 OCD,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이라고 하곤 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만 잘 조절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루 1시간 이상 보이게 되는 경우, 일상생활이 어렵다 느껴질 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강박장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강박증 왜 생기는 건가요?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으로는 어떤 가족력, 유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 ADHD와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 조절을 담당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발생한다 라고 보는 신경학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엄격하시거나 엄격하게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아이들이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강박증이 있으신 경우 아이들도 강박증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도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강박증이 아이에게 되물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들께 답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들이 강박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인데 우연히 어떤 것을 만졌다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의 뇌는 이거를 만졌을 때 굉장히 아팠었지 라고 기억을 하면서 이걸 만지면 내가 아플 수도 있어 라고 해서 강박적으로 이것을 만지지 않게 학습을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강박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동기와 청소년들이 보일 수 있는 강박증 증상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 강박증.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계속 확인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엄마 내가 쟤 때렸나? 때렸어? 내가 혹시 그때 때렸나? 자기가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리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엄마한테 내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내가 행동한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죠? 괜찮죠? 해서 계속해서 부모님들께 어떤 확인을 요구하는 확인 강박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시죠. 내가 방금 전에 확인을 해준 건데도 너 그 행동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니까 아니 얘가 왜 자꾸 나에게 확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나중에는 짜증을 내게 되시죠. 두 번째는 가장 흔히 저희가 강박증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오염 강박증, 결벽 강박증입니다. 손을 하루에 100번 이상까지 씻는 아이들을 봤어요. 계속해서 씻고 또 씻고, 이런 청결에 대한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화장실 가는 것을 끝까지 참았다가 집에 와서야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또 집 밖으로 나가면 손잡이를 만지지 못한다거나 내가 이거 만졌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세균 감염이 돼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생각들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과도한 청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저장 강박증입니다.
어떤 물건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이 물건을 계속 모아두고 쌓아놓고 저장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원래 이제 밖에 나가면 어른들의 눈에는 쓰레기인데 아이들은 굉장히 막 고귀한 물건처럼 이렇게 모아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것과 별개로 굉장히 집착적으로 한 가지 물건을 모은다든지 그런 물건들을 부모님이 버리거나 그랬을 때 굉장한 불안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 저장 강박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체 강박증이 있습니다. 내 신체의 어떤 일부가 어떤 모양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머리 푸는 걸 허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꼭 타이트하게 묶어야 되고 이렇게 딱 흐트러짐 없이 묶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항상 머리를 타이트하게 묶으니까 이제 이런 두피나 이런 데 자극이 올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머리를 풀게 만들면 굉장한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꼭 항상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 유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속눈썹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에서 굉장히 이건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어서 속눈썹을 다 뽑는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이렇게 뜯는다든지 입술을 뜯는다든지 하면서 신체의 어떤 일부가 어떤 모양일 때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안정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외모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고 강박인데요. 행동 강박보다 조금 더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고 강박은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떤 머릿속에서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숫자 4나 6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잘못된 사고를 계속 집착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일상생활 하다 보면 달력에도 있고 시계에도 있고 숫자 4나 6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노출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행동으로 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이 4랑 6을 보았을 때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다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4랑 6을 봤으면 내가 숫자를 7까지 세야지만 이 4와 6에서 오는 공포감을 좀 안정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1부터 7까지 세는 거예요. 4랑 6에 어떤 노출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1에서부터 7까지 세는 거죠.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이런 사고적인 강박들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알아채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 알아채지냐면 책이나 이런 걸 못 본다든지 계산기를 볼 수가 없다든지 시계를 보는 걸 거부한다든지 달력을 보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러면서 4와 6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면 부모님들이 제가 왜 저러지 하다가 아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고 강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강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숫자에 대한 강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고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강박적 성향을 보일 때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일상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심화가 될수록 일상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준비물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방을 쌌는데 또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해서 다시 싸고 다시 싸고 그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험을 볼 때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들을 다 소화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강박증이 있는 아이들이 첫 문제에서 만약에 걸려버리면 거기서 뒤로 가질 못해요. 그 모르는 문제를 스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강박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 점수나 어떤 성적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손을 계속 씻어야 되니까 이제 건조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피부 질환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씻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계속 손을 씻거든요. 그리고 숙제나 어떤 일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학습적인 면에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을 아이들이 보이는 경우에 초반에 이런 것들을 잘 다뤄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강박증 치료엔 어떤 게 있죠? 이 OCD, 강박장애는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강박장애를 치료하는 가장 기본 컨셉은 ERP라는 어떤 강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서서히 아이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에 점진적으로 노출을 시켜주어서 이 행동을 해도, 이 생각을 해도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구나, 내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를 아이가 학습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뇌가 그것을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 CBT와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지만 이 CBT, 인지행동 치료를 아이들한테 해줄 때는 전문가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이런 공포 대상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상담사가 이 기법을 사용하기 전에 초반 작업으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강박적인 사고,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은 막을 수 없지만 어떤 행동적인 부분은 우리가 교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동적인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포 대상에 점진적으로 아주 쉬운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노출을 하는 연습을 함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라포를 충분히 형성한 상태에서만 안전하게 해야 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이가 강박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가까운 치료기관에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선생님과 라포를 충분히 형성한 뒤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ERP에 아이를 서서히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박장애가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박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나 강박적인 증상을 보였을 때 부모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셨다가 잘 캐치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